여러분들께서는 풍운제자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풍운제자란 비바람을 무릅쓰는 인재라는 뜻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을 무릅쓰고 활약하여 공명을 세우는 전도양양한 청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스페인 라리가에도 비바람을 무릅쓰고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 마요르카에 있는 에스타디 마요르카 손모익스에서 열린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아틀레틱 빌바오와 32라운드 홈경기에 선발 출격해 후반 13분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강인은 그야말로 시작과 끝에 방점을 찍었는데 하프라인 아래 왼 측면 지점부터 상대와 경합을 이겨낸 후 볼을 탈취해 반대 측면에 있던 아마스 은디아이에게 공을 건넸고 이는 선제 득점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은디아이는 문전에 베다트 무리키에게 크로스를 연결했고 페널티 박스로 쇄도하던 이강인이 무리키의 컵백을 받아 왼발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기인 탈압박은 물론 창의적인 패스와 드리블 그리고 결정력까지 원맨쇼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활약이었습니다. 이강인이 지닌 장점을 모두 볼 수 있었던 선제골 장면이었는데 이 골로 그는 최초의 기록을 또 한 번 썼습니다. 홈 2경기 연속 골이자 리그 6호 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라리가에서 6골 4도움으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완성했습니다. 지난 31라운드 헤타페전에서 한국인 최초로 라리가에서 멀티골을 넣은 지 2경기 만에 최초의 기록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물오른 이강인의 경기력은 기록으로도 나타났는데 그라운드를 종횡무진 그는 이날 6차례 드리블 돌파를 모두 성공했고 그라운드 경합도 15회 중 11회를 이겼습니다. 이강인은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으로부터 양팀 통틀어 최고점인 평점 8.41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통계 매체 품목도 평점 8.1을 부여했고 스페인 매체 마르카로부터 별점 3개를 받았으며 라리가 공식 맨 오브 매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령탑 입에서 나올 최고의 칭찬도 들었는데 하비에르 아기레 마요르카 감독은 한 선수만 칭찬하는 건 좋아하지 않는다고 운을 떼면서도 이강인은 내가 부임한 이래 자신의 최고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확히 내가 지난해 4월 부임한 이후 최고라며 이강인과 함께해서 기쁘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는 최고라는 단어를 여러 번 되풀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상대팀 감독도 이강인을 인정했는데 이네르네스토 발베르데 아틀레틱 클루브 감독도 이강인의 득점에 혼란에 빠졌다고 발언했습니다. 경기 종료 후 빌바오의 발베르데 감독은 처음에 그들은 뒤로 물러섰고 우리는 그들의 선을 넘을 수 없었으며 전략적인 플레이에 혼란에 빠졌다고 경기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에게 실점을 내줘 어려웠다고도 밝혔습니다. 발베르데 감독은 후반에 우리는 더욱 직접적으로 경기를 하려고 노력했다며 우리는 좋은 시작을 했지만 이강인의 득점으로 엉망이 되었고 그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아쉬움을 삼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강인은 라리가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18인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의 팀의 오를 후보 선수는 47명인데 이강인은 세계 정상급 중원 자원으로 꼽히는 루카 모드리치와 토니 크로스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치도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강인은 올 시즌 전부터 여러 구단의 러브콜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같은 리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에스턴 빌라도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마요르카와 2025년 6월까지 계약되어 있으며 바이아웃 1,800만 유로, 한국 돈 260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이강인의 행선지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 현지 언론에서 토트넘도 이강인을 노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손흥민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핫스퍼가 한국 축구의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 영입전에 나섰다는 현지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스페인 강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이어 토트넘도 이강인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매체는 지난 1월 AT 마드리드가 이강인 영입에 나섰다고 최초 보도한 매체입니다. 해당 매체는 계약이 2025년에 끝나지만 마요르카는 바이아웃 금액인 3천만 유로보다 낮은 가격에 올여름 이강인을 팔 가능성이 충분하다 있다면서 토트넘이 AT 마드리드의 경쟁자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기세가 이적설에 불을 지피고 있는 상황인데 월드컵 직후에는 미완의 대기로 평가받았던 이강인이 어느새 라리가 올해의 미드필더 후보 18인에 포함될 정도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후반기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마요르카는 셀링클럽으로 이강인의 가치가 최고점에 올랐을 때 그를 파는 것이 이득일 수도 있기에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강인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클럽은 언론 보도 상 4개 팀 정도로 압축됩니다. 일단 시메오네 감독의 AT 마드리드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자본에 매각된 뒤 EPL 4강권으로 떠오른 뉴캐슬과 에스턴 빌라 등은 월드컵이 끝난 직후부터 이강인과 연결되었던 클럽들입니다. 여기에 최근 토트넘이 가장 마지막으로 가세했습니다. 손흥민이 중심 선수로 뛰고 있기에 한국 팬들에게는 가장 기대되는 팀이기도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분위기는 최악입니다. 팀의 중심인 케인이 팀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고
챔피언스리그도 사실상 멀어지는 분위기이며 우승도 요원합니다. 여기에 토트넘에서는 중원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선수도 부족하기에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이 합류한다면 전력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한 번에 중원에서 전방으로 넘어가는 패스가 공격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데, 이는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충분히 증명된 바 있고 마요르카에서는 그런 그의 스타일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만약 이강인이 토트넘에 입단하게 된다면 토트넘은 대한민국에서는 전례가 없는 국민 클럽으로 거듭납니다. 국가대표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손흥민과 이강인 조합이 꿈의 무대인 EPL에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스페인 언론은 이강인의 토트넘행에 손흥민이 도우미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강인이 토트넘에 갈 경우 과거 크리스티안 에릭센처럼 중원과 전방을 오가며 볼을 운반해줄 수 있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등번호 10번으로 대변되는 테크니션을 맡게 되는 셈인데, 여기에 팀의 간판 윙어인 손흥민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한국 축구 팬들의 시선도 크게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10번이 케인이기 때문에 이강인이 실제로 10번을 달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케인이 올 여름 예상대로 이적한다면 이강인이 10번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강인의 몸값도 그를 원하는 구단들에게는 그리 큰 금액이 아닙니다. 풋볼뉴스도 이강인의 바이아웃 금액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토트넘에게 큰 문제가 아니며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풋볼뉴스는 이강인 영입이 이번 시즌 토트넘의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토트넘은 경쟁력 있는 팀이지만 진정한 플레이메이커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트넘 선수단에는 윙어와 공격수들이 다수 있지만 이번 시즌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해줄 환상적인 미드필더 부재가 결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은 강력한 모습을 보였을 때 크리스티안 에릭센과 같은 중원 선수가 존재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풋볼뉴스는 케인과 히샬리송은 공격수고 손흥민과 페리시치는 측면 공격수라면서 이강인이 토트넘에 합류한다면 그동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펼쳤던 전술과는 완전히 달라진 전술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포메이션을 펼칠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강인으로서는 올여름이 빅클럽으로 이적할 적기입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을 더 붙잡기보다 목돈을 쥐는 게 이득이기에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도 한국 축구 최고 스타인 손흥민과 이강인을 동시에 품는 데 따르는 상업적 이익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이강인의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강인이 토트넘에 오면 케인이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는 케인은 올 여름 타팀 이적이 유력하고 맨유가 케인을 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뉴캐슬전 1대6 대패 후 케인과 면담을 가졌는데 실망한 케인이 이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비는 이강인의 영입 약속 역시 케인을 설득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비 회장은 이강인을 영입할 경우 케인과 손흥민의 공격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공격진이 아닙니다. 토트넘은 뉴캐슬전 경기 시작 후 21분 만에 5실점이나 했고 이후 토트넘은 리버풀전 15분 만에 3실점하며 문제점을 반복했습니다. 당장 토트넘은 감독도 공석인데다 수비진과 미드필더진 보강이 훨씬 시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강인이 온다고 토트넘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토트넘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6위로 쳐져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케인 또한 토트넘에서 이미 오랜 무관으로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케인의 전성기는 얼마 남지 않았기에 토트넘의 리빌딩을 기다리는 것보다 빅클럽에 이적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연 토트넘이 이강인 선수를 영입해 케인을 잡고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강인 선수가 토트넘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와 함께 뛴다면 역사적인 초대박이 터질 확률이 큽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토트넘 같은 역습 위주 팀이 아니라 맨시티 아스날 같은 연계 위주 팀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무관으로 고생하는 것도 마음 아픈데 이강인 선수까지 토트넘에 가면 지금보다 더 답답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은 김민재 선수를 거절했고 손흥민 선수를 수비수로 사용하는 팀입니다. 괜히 이강인 선수마저 갔다가 커리어에 안 좋은 영향만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강인이 토트넘에서 뛰면 모든 화살을 이강인에게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다이어와 요리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소리를 치며 화를 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강인 선수에게도 같은 대접을 할 게 뻔합니다. 그리고 토트넘처럼 감독이 자주 바뀌는 팀은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둘이 같이 한 팀에서 뛰는 장면을 보고 싶기는 하지만 그 팀이 토트넘이라면 사양하겠습니다. 차라리 손흥민 선수가 이적하고 그 팀에 이강인 선수도 합류한다면 찬성입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탈트넘에 성공하고 이강인 선수도 손흥민 선수가 가는 팀에 영입되어 같이 우승컵을 들어 올리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